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채널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드디어 여러분 기다리시던 분들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타프티2 강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심리맨 TV 신관 채널에서는 처음으로 진행하는 강독 영상이 되겠네요. 그동안은 구간 채널에서 타프티 트랜서핑 강독 영상을 올려왔는데요. 제가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새로운 한국에 기반한 채널인 심리맨 TV 신관 채널에서 새로운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죠. 새로운 콘텐츠를 신관 채널에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약속드렸듯이 올해가 가기 전에 지금은 2024년 12월 23일입니다. 내일 모레면은 성탄절이죠. 올해가 가기 전에 타프티2 강독을 시작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마도 대다수는 심리맨 TV 신관 채널 이전에 구간에서 이미 트랜서핑에 대한 강독을 접했던 분들이 많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그냥 심리맨 TV 신관에 이렇게 오시다가 이 영상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트랜서핑이나 타프티를 전혀 모르는 트알못, 타알못 예,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들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들어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심리맨 TV 구간에 가시면 오리엔테이션 영상이 있고요. 그 오리엔테이션 영상의 안내에 따라서 하나하나 접근해 나가시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최대한 쉽게 그러나 명확하고 핵심을 공략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강독을 진행을 할 테니까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려운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실천하는 게 어렵고요. 실천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꾸준히 지속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진득하게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영상과 함께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쇼츠 영상처럼 만들지 않아요. 최소한 30분, 짧아도 20분, 길면 1시간. 이 정도 영상이 나갈 겁니다. 그 정도 영상을 진득하게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분들이어야 이러한 새로운 지식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녹여낼 수 있고요. 그렇게 될 때 실제적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지, 얄팍한 지식, 자극적인 지식, 여러분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듣고 싶은 이야기들, 이런 건 널려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삶을 변화시켜주겠다 장담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의 삶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걸 장담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노예가 아니잖아요. 다만 길을 알려줄 뿐이고 그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트랜서핑 타프티 원리 몰라도 잘 사시고 더 잘 사시는 분들 그리고 그 이치에 부합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접근할 때 정말 중요한 그런 관점들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심리맨 영상입니다. 어,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로 한 거라 마음 먹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첫날이니까요. 일단 교재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물, 교과서와 같은 준비물. 화면이 잘 안 보이나요? 배경 화면을 넣었더니 잘 안 보이는 모양이네요. 준비물은 여사제 타프티2 도서 바딤젤란드가 쓰고 정신세계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이게 언제 출간이 됐냐면요. 2024년 11월 15일 날 초판 일수회가 나왔으니까 한 달하고 12일 정도 지나고 있는 시점이네요. 따끈따끈한 책이죠. 네, 여러분들 여사제 타프티 2를 준비하시고 동시에 여사제 타프티 1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구간 채널에 가시면은 강독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책을 읽으시고 부족한 부분 영상으로 보충해 나가시면서 투트랙으로 함께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프티 1권을 이미
강독과 함께 완독을 하신 분들은 그다지 어려울 건 없습니다. 거의 복습 또는 보충 수업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더 풍성하게 이 타프티를 다루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머리 쓰려고 하지 마시고 삶의 이야기고 살아가는 이야기고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심리 이야기고 마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소통하면서 여러분들 삶에 적용해 나가시기 바래요. 이번 강독 영상부터는 제가 원래는 낙서를 했었죠. 아이패드에 제가 이렇게 끄적끄적거리면서 강독을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좀 깔끔하게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교환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책도 준비하시고 메모할 필기구도 준비하시고요. 그러면 파워포인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나갈 진도는요. 제일 처음 책을 펴시면 들어가는 말이 있죠. 서문입니다. 이 서문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아주 짧은 내용인데 제목과 같이 타프티 지식의 본질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말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책 페이지로는 13에서 15페이지까지입니다. 어, 먼저 타프티에 대한 전반적인 핵심 개념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한번 개념을 한번 잡아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생은 영화 필름과도 같다라고 소개하는 게 타프티의 관점입니다. 타프티는 트랜서핑 1.0 버전에 이어서 트랜서핑 2.0 버전으로 소개된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건데요. 그렇지만 트랜서핑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트랜서핑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타프티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트랜서핑 1.0 버전에서 인생은 무엇으로 비유되어 있죠? 파도에 비유됐죠. 그래서 파도 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생의 물결에서 원하는 파도를 선택해서 옮겨 타는 것, 이것을 트랜서핑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현실을 선택하고 이동하는 것, 내가 원하는 현실을 끌어오는 것, 내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타프티에서도. 인생은 영화 필름이다. 영화 필름에 무엇이 담겨 있죠? 각각의 사진, 한 프레임, 한 프레임, 한 프레임들. 이게 움직이면서 영화 형태, 그래서 활동 사진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한 장면, 매 순간의 장면들이 연결되면서 움직임이 생기는 거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움직임이 생기고 그것이 나의 개인사, 삶의 역사가 되고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스토리는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영화 필름에 담겨 있는 하나의 스토리,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죠. 시나리오, 각본이죠. 인생 각본이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여러 배역들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한 영화 필름엔 하나의 시나리오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필름이 곧 나의 삶이라고 할 때 이 삶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영화 필름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된 거예요. 영화 필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이 영화 필름이 무수히 존재하느냐 아니면 유일하게 하나로 존재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나의 인생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다. 곧 나의 팔자, 내 운명은 정해져 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영화 필름 하나에 나는 갇혀 있다. 다른 영화 필름은 없다. 있어도 옮겨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타프티 개념은 뭐예요? 이러한 무수한 영화 필름이 존재하고 무수한 나의 인생 영화 필름 속에는 나와 관련된 무수한 시나리오, 각본들이 존재하고 그 각본 속에서 나라는 사람은 주인공 역할을 하기도 하고 조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엑스트라 역할도 하기도 하고 희생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패배자 역할도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성취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역할, 배역을 맡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게 다양한 영화 필름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영화 필름을 선택을 할 때 이동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필름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서 우리의 관점, 우리의 의식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꿀 수 있다. 옮겨갈 수 있다. 그것을 먼저 깨닫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인생은 영화 필름이다. 하나의 영화 필름 안에, 하나의 시나리오 안에, 하나의 배역 안에 갇혀서 내가 평생 살고 있었는데 이 배역이 알고 보니까 내 존재 자체가 아니더라. 그냥 역할을 했는데 역할을 나라고 착각하고 살았다 이거죠. 패배자 역할을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무수한 프레임 속에 패배자 역할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 가도 패배, 저기 가도 패배, 여기 가도 패배, 저기 가도 패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 나라는 존재는 패배자인가 보다. 나의 인생은 패배한 인생인가 보다. 이번 생은 망했나 보다. 내 팔자는 고칠 수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필름 안에, 배역 안에, 역할 안에 완전히 갇혀버린 거죠. 시나리오를 바꿀 힘도 없어요. 영화 필름 뛰쳐나갈 힘도 없어요. 영화 필름인지조차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트랜스서핑 1.0 버전에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펜듈럼 세상, 펜듈럼 시스템. 그 안에 좀비, 꼭두각시, 노예가 돼버렸다 이거죠.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화 필름은 지금까지 어떤 시나리오를 담고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럭저럭 괜찮아요? 더 좋아지고 싶어요? 나빠지고 싶어요? 지금까지 어떠했던 간에 모든 사람들은 더 나은 인생을 원하죠.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하더라도 더 안전하고 안락하고 평안한 즐거운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하죠. 그게 미래 프레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과거에서 지금까지, 여기 보이죠, 사람? 지금까지 살아온 그 무수한 인생의 여러 장면들이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끌고 온 지금 여기에 내 모습에, 내 의식에 남아있는 건 뭐예요? 패배주의, 비관주의, 부정적인 사고. 이게 이제 온몸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다? 과거의 연장으로서의, 축적으로서의 나를 가지고 지금 여기를 살려고 할 때 이미 이 현재도 나는 망가지고 있다. 왜? 나는 이 순간 살아있는 내가 아니라 과거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망가진 나로서의 패배자로서의 배역을 지금까지 끌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서 이 앞에 미래 프레임은 어떻게 비춰질까요? 바꾸고 싶지만 바꿀 수 없다. 간절히 바꾸고 싶지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모순적인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이 상황에서 너무너무 현실이 싫어서 도망가고 싶어서 점점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을 하든 마음 공부를 하든 기적을 쫓게 되죠. 마음이 조급하니까. 초자연적인 것을 쫓게 되죠. 한 방에 뭔가를 바꾸고 싶어 하죠. 그래서 영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함정에 빠지게 돼요. 미래를 또 망가뜨리는 거예요. 원하나, 간절히 원하나, 실제로는 뭐예요? 또다시 과거의 연장이다.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필름을 싹둑 잘라내야 될까요? 옮겨 타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필름으로. 새로운 필름으로 옮겨 타야 돼요. 장르가 호러야, 호러. 호러 장르 안에서 멜로가 안 나와요. 다른 영화로 옮겨 타야 된다. 다른 필름으로 옮겨 타야 된다. 이 의식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의 시나리오에 붙잡혀 있구나. 하나의 배역 안에 붙잡혀 있구나. 아,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인데 내가 현실에 끌려왔구나. 그래서 현실은 매 순간, 이 순간이 바로 현실인 겁니다. 현실은 이 순간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타프티의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실,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영화 필름의 하나하나의 장면들처럼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은 과거를 연장해서 그것을 연명하는 것으로 우리의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우울과 불안으로 점철되어 있는 삶. 단 한 번도 이 현실을 생동감 있게 내가 주인공으로서, 선택권자로서 살아보지 못했다. 그거는 뭐다? 눈을 뜨고 현실, 꿈이 아닌 생시라는 곳을 살고 있지만 사실상 눈뜬 소경과도 같고 잠든 채 현실을 사는 것과도 같다. 눈을 떴지만, 꿈에서 깨어났지만 이 현실은 곧 또 하나의 꿈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먼저 알아차리지 않으면 영화 필름을 갈아탄다는 것, 인생을 선택한다는 것, 변화라는 것, 이것은 요원하다. 결국은 깨어남이 시작입니다. 깨어남. 어디서 깨어납니까? 내가 아니었구나. 이 현실이 나를 몰고 왔구나. 그러나 사실은 내가 현실에 떠밀려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현실을 만들어 나가고 끌고 갈 수 있는 존재였구나. 이걸 이제 깨우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현실에 대한 이해, 과거의 연명으로서, 연장으로서의 그 축적으로서의 나라는 자아 개념을 가지고 아무리 간절히 바라면서 시크릿을 하고 끌어당김을 한들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알고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타프티의 이런 기본 사상을 이렇게 이 한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운머리 기법이라는 거, 다운머리라는 게 타프티 하면 다운머리 이게 딱 떠오를 정도로 매우 중요한 타프티에서 강조하는 하나의 기법입니다. 현실을 창조하는 기법. 왜 다운머리냐? 예, 이 그림이 약간 뭐 기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사람을 해부한 것처럼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타프티 일권 책 나오고 트랜서핑 센터 러시아에 있는 바딤 젤란드의 공식 센터에서 게시판에 올린 사진이기 때문에 그림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처음 볼 때는 이게 뭐냐 할 수 있어요. 좀 기괴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음, 제 강독을 자주 듣고 자주 타프티를 접하다 보면 별거 없습니다. 다운머리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 그림과 여러 가지 모델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운머리라는 것은 다 아시죠? 예, 머리를 따은 거죠. 머리를 여자가 있으면 여자 머리를 따쳐 이렇게 길게 따쳐. 근데 다운머리는 물론 이렇게 등에 딱 붙겠지만 어떻게 꼬우냐에 따라서 이렇게 등 사이로 이렇게 간격을 두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기를 다운머리로 비유를 한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예. 자, 다운머리라는 건 뭐냐? 에너지의 중심 다발이다. 에너지 센터다. 좀 더 쉬운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 심상환 다 아시죠? 심상화. 이미지 트레이닝. 뭔가 원하는 것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생각이 먼저 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리고 그러한 상상, 어떤 심상화한 장면이 현재화돼서 지금 여기서도 내가 감정적으로 느껴지고, 이럴 때 그것을 지속할 때 그 심상화했던 것들이 현실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시크릿에도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타프티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한 심상화와 유사한 개념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그러한 현실을 끌어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작동시키는 그러한 기관이 사실은 있었다. 이러한 전제를 하는 거예요. 있었다. 뭐 이것을 현실 뭐 고증이 된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시고 검증을 하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보통 뭐 고대 문헌에서 이런 유사한 걸 보신 분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관이 우리에게 있다. 어떤 기관? 우리의 현실을 강력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기관이 있다. 그러나 그게 퇴화됐다. 퇴화된 기관인데 있었던 게 퇴화된 거기 때문에 연습을 하면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그 기관을 최대한 사용을 해서 심상화를 할 때 훨씬 더 강력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관의 위치가 어디 있다?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빨간 점. 이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따은머리라는 이름을 붙이고 표현을 한 거예요. 왜? 따은머리 상정을 하면 이렇게 따은머리가 내려왔을 때 그 끝부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을 굳이 이렇게 한 겁니다. 예, 머리를 따으란 뜻이 아니에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건 이제 해외 트랜서핑 관련 커뮤니티에서 이제 어떤 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올린 거예요. 예, 이게 아까 앞서 본 그림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인간적입니다. 왼쪽 걸 먼저 볼까요? 왼쪽 거는 자, 다운머리 했죠? 다운머리가 이렇게 뒤로 날개치듯이 해서 꼬리가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불빛이 반짝반짝 거립니다. 바로 이 불빛, 전구가 깜빡깜빡 거리는 이것을 어, 다운머리의 외부 의도의 중심인 에너지 센터, 다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이게 점화가 된 상태에서 심상화를 해라 이 뜻이에요. 그럴 때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오른쪽 그림이 좀 더 향상된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다발 다운머리를 점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비유했어요? 마치 그 빔 프로젝터를 생각하시면 돼요. 빔 프로젝터처럼 뒤에서 어, 영상기가 상영이 됩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원하는 미래 프레임, 시나리오를 심상화 장면을 돌리는 거죠. 자, 근데 어떻게 돌려요? 이 에너지 다발을 점화시킨 상태에서, 턴 온 한 상태에서 작동을 시켜라. 이 얘기입니다. 자, 점점점 좀 더 정교화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의도의 다운머리. 외부 의도의 센터라고도 합니다. 이 지점을. 다운머리 이 센터를 외부 의도의 센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먼저 보시면 어, 일종의 뭐 차크라 부위로 얘기하면 한 4번 차크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양쪽, 이 뒷모습으로 보면 양쪽에 견갑골이라고 있죠? 견갑골, 날개뼈라고 하면 날개뼈 사이에 있는 부위. 자, 이 부위인데 여기서 어느 정도 떨어진 부위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떨어진 부위. 왼쪽에 이분 보세요. 예. 이렇게 뭐 약간 뱀처럼 생겼는데 뱀이 아니라 따은 머리입니다. 이게 따은 머리. 머리를 따은 건데 이렇게 따은 머리가 나와서 있죠? 이 위치가 날개뼈 중심에 있는 부위에서 요만큼 떨어져 나온 부위다. 여기를 상정을 한 겁니다. 정확히 몇 센치입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다.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다음 그림.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진 부위. 여기에서 에너지 다발이 점화가 됩니다. 점화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심상화를 통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몸에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느낌에 너무 사로잡힐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내 의식이 여기 가 있는 겁니다. 내 의식이 다운머리라고 하는 지점, 외부 의도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지점에 자꾸 의식이 가 있어야 돼요. 매 순간 가 있으란 뜻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의식을 저쪽으로 둘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왜 우리가 잠잘 때 몸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스캐닝하는 경우가 있죠. 네. 내 오른쪽 눈 부위가 편안하다, 뭐 오른쪽 팔이 편안하다, 이렇게 메시지를 스스로 던지면서 힘을 풀고 이완하는 연습 해보신 분 계시죠? 그런 느낌으로 내 몸을 스캐닝 하듯이 내 양쪽 날개뼈 사이에 있는 중심 부위에서 약간 떨어진 밖으로, 몸 밖으로 떨어져 있는 등 뒤에 그 지점을 그런 식으로 떠올려 보는 거죠. 의식을 하는 겁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태화된 거니까. 그래서 그런 연습을 통해서 어떤 감이 생기는 거죠. 감. 그 감각을 키우는 것이 에너지 다발을 작동시키는 비결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 감각의 상태에서 심상화를 하라 이겁니다.
눈을 뜨든 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상화를 이미지로 하든 말로 하든 문자로 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상으로 돌리든 사진으로 돌리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하면 돼요. 타프티 다운머리에서 중요한 것은 그 심상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운머리 기법을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긴장 상태에서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쉬엄쉬엄 재미삼아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심각하게 앉아가지고 이걸 찾아내려고 막 수련하듯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건 좀 더 정교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요 그림은 뭐냐면은 아카이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능태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영화 필름이 무수히 많다. 그 무수히 많은 영화 필름들이 존재하는 공간. 이것을 트랜서핑 1.0 버전에서 가능태 공간이라고 하죠. 무엇이든 가능한 것이 존재하는 그 공간. 에너지 공간. 그곳에 존재하고 있죠. 그것에서 원하는 필름을 선택을 해서 현실로 끌어온다. 그것이 현실에선 변화했다. 변했다. 성취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도약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필름을 이제 끌어오는데, 끌어오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게 뭐다? 다운머리를 점화해라. 그 여러분들 그 건전지를 사용해서 가는 어떤 뭐 로봇이 있다고 합시다. 건전지를 넣으면 로봇이 막 북을 치고 움직인다고 해요. 그런데 건전지가 점점 배터리가 닳으면 천천히 움직이다가 멈추죠. 약한 에너지로는 제대로 못 움직이죠, 나중에. 근데 전기 코드를 꼽아버리면은 항상 지치지 않고 움직이죠. 그리고 강력하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강력한 에너지 다발이 점화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강력해야 여러분들의 심상화가 강력하게 가능태 공간을 적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에너지 다발 다운머리를 점화하기 위해서는 긴장을 하면 안 돼요. 긴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경직돼 있고 산만하다는 뜻이에요. 의식이. 안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중요성이 들어있다 이거죠. 이것을 낮춰야 돼요. 이 조율하는 것은 머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전이에요, 이거 실전. 감각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자꾸 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만의 것을 찾아나가는 게 관건이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다운머리가 점화되면 아까 스크린 얘기 나왔죠? 똑같은 거죠? 네. 영화 필름을 여기서 상영하는 겁니다. 빔 프로젝터 떠올리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마에도 지금 보라색 점이 하나 있죠? 이것은 내부 중심이다 또는 내부 의도 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프티 책에서 외부 중심, 내부 중심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 중심은 내부 의도를 사용하는 곳이다. 내부 의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의지만으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무진장에 애쓰는 그걸 얘기하죠. 네. 그래서 골머리가 썩는 거예요. 골머리가. 네. 왜? 머리를 사용해서 사는 거니까. 내 힘으로 모든 걸 해야 되니까. 외부의 돈 뭐라고 그랬어요? 외부에서 오는 힘. 외부에서 오는 힘을 타고 가니까 골머리 썩을 일이 없어요. 편안하게 같이 가는 거예요. 방향만 잘 타면 흐름 따라 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은 방향을 잘 잡고 흐름을 잘 알아차리고 흐름과 함께 맞추어 가는 겁니다. 그게 외부 의도의 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외부 중심을 켜는 거죠. 이걸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어떤 현실을 대하고 문제에 맞닥뜨려서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자꾸 이제 연습해야 될 거는 아이고 골치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 머리 쓰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쓰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써야 되지만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고 나의 느낌과 외부 의도의 힘을 사용하는 거. 이것을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대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요. 이걸 연습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다운머리 외치면서 하려고 했으니 그 감각을 찾으려고 무진장 애쓰면서 했는데 기본 조건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으니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충해야 돼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들어가는 말이 중요해요.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길을 잃어요. 오늘 이 들어가는 말은
타프티 1권을 하시는 분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요것도 보세요. 자, 요거 이제 점점점 어렵지 않아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원래는 똑같죠. 다운머리가 있는데 요 표현이 또 괜찮아요. 전기 플러그 모양이죠. 전기 플러그. 플러그는 전원 콘센트에 꽂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러그로 비유한 게 아주 좋습니다. 배터리가 아니에요. 건전지가 아니라 플러그다. 플러그는 전원과 연결된다. 전원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게 되는 거죠. 뭐만 하면 연결만 되면. 예, 전원을 연결했는데도 왜 버튼이 있는 거 있죠? 콘센트에 보면. 예, 버튼을 키면 스위치 온, 버튼 끄면 스위치 오프잖아요. 스위치를 켜라. 다운머리에 스위치를 켜라. 그러면 외부의 힘, 외부에 작동하는 힘, 이걸 메타력이라고 합니다. 이 메타력이 작동하고 메타력에 의해서 외부 의도가 작동을 한다. 이 초록색이 외부 의도의 힘이에요. 빨간색은 내부 의도입니다. 내부 의도는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외부 의도는 지침 없이 갑니다. 그래서 내부 의도는 한계가 있어요. X표. 외부 의도는 가능태 공간에 있는 내가 원하는 영화 필름까지 충분히 갑니다. 다운머리를 점화를 하면. 그래서 예, 이 초록색 체크 표시된 게 어디로 가요? 내가 선택한 필름, 내가 선택한 현실로 가는 거예요. 입력이 된 거예요. 드디어 입력이. 그래서 내가 선택했던 것들이 뭐예요? 현실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미래 프레임을 내가 심상화를 하는 거죠. 이 연결된 상태에서. 그럴 때 외부 의도가 작동하고 외부 의도의 힘에 의해서 이 필름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미래 프레임의 이것들이 현실로 오는 겁니다. 이 원리예요. 이 원리예요. 이게 다운머리 기법이고 이게 타프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줄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타프티 1권 강독할 때 낙서하면서 이걸 그렸죠. 현장에서 낙서하면서 이걸 그렸죠. 좀 조악하게 그리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죠. 예, 반복해서 봐야 되니까. 우리는 이 오른쪽 보시면 예, 박스 안에 갇혀 있죠. 이 펜듈럼에 노예가 된 거예요. 펜듈럼의 갈고리에 포획이 된 거예요. 다운머리는 죽어 있어요. 다운머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다운머리 대신에 예, 머리채를 붙잡혔어요. 머리채를. 펜듈럼에게. 펜듈럼의 특징은 뭐다? 예, 이 규칙을 벗어나지 마. 이 시스템을 벗어나지 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너는 먹고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성공해도 넌 내 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내쳐질 거야.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서 이 경쟁에서 넌 이겨야 돼. 딴 데는 넌 보지 마. 여기 벗어나면 넌 이단아야. 넌 비난을 받을 거야. 생각도 하지 마, 그것은. 이것이 너의 현실이야. 이게 뭐예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영화 필름 하나에 들어있는 시나리오의 그 배역이 곧 나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사는 거. 노예인지도 모르고 노예로 살아가는 거. 좀비인지도 모르고 즐겁게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가치관에 있어서 혼란이 오고 뭔가 공허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점입니다. 그게.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라는 질문이 들 때 오히려 정말 잘 살고 있나라는 질문을 하면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깨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뜻하지 않은 일이 왔을 때 그것을 발버둥 칠 생각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기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부서지는 경험을 할 때 기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나의 고유의 빛깔로 나라는 하나의 인격체, 독립된 인격체로 독립된 인격체는 모든 사람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 원하는 삶을 뜻대로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 물론 100%는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매일매일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삶이 펼쳐질 수 있다. 그 길에 이러한 타프티 기법이 또한 존재한다. 훨씬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타프티의 다운머리 기법이 도와주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해요? 에너지 다발, 이 플러그를 꼽아서, 전원에 꼽아서, 예, 작동을 합니다. 심상화. 그래서 미래 프레임을 비추죠.
그러면 메타력이라는 게 작동을 하고 그것이 외부 의도를 가지고 옵니다, 현실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인생 트랙이 현실로 들어오게 되고 나는 그것을 밟고 이동을 하면 변화했다, 변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현실만 바꿉니까?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 나라는 캐릭터를 바꿀 수 있어요. 그걸 보고 다프티에서는 마네킹이라고 비유를 하죠. 무수한 마네킹이 가능태 공간의 영화 필름 속에 존재합니다. 무수한 배역, 역할 존재하죠. 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양한 배역을 내가 할 수 있다. 그건 뭐예요? 자연인과 역할을 구분할 줄 아는 거죠. 영화 배우인 사람인과 나라는 자연인과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많은 배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잠든 상태에서는 주어진 배역에 몰입한 것 같지만 빠져버린 거죠. 잠들어 있는 거죠. 다른 배역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의 삶은 하나의 시나리오와 필름 안의 시나리오와 그 시나리오 안에 하나의 배역에 설정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없죠.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곧 여러분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분리시키셔야죠. 역할과 자연인으로서의 나의 존재와 구분을 할 때 또 다른 역할로서의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마네킹 이동하는 거죠. 마네킹을 이동하는 것은 그 사람을 둘러싼 현실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변화하는 겁니다. 사람 변한 거 봤어요? 좋은 의미로 말이죠. 좋은 의미로. 못 알아볼 정도로. 심지어 외모까지도. 인상도 바뀌어요. 주위 사람들도 바뀌어요. 에너지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러한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펜듈럼 시스템이 강요하고 부추기는 그러한 욕망을 추구하는 변화가 아닙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 본래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였는데 펜듈럼이 먼저 여러분들을 포획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렸다는 것은 원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되찾을 수 있는 것이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방식은 가려진 것을 해체시키는 것이지 또 다른 것으로 더 씌우는 게 아닙니다. 변화와 여러분들의 자기 개발에 대한 관점이 이 트랜서핑 영역으로 오면 바뀌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프레임이. 자,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 볼게요. 책이 있으신 분들은 페이지를 펼쳐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머리의 기본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다운머리 그러면 앞으로 앞에 이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의도의 다운머리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운머리 기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의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기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법조차도 나중에는 사라져요. 기법조차도 사라져요, 나중에. 언제? 내가 의도를 사용할 수 있으면. 이 의도라는 건 트랜서핑 1.0 버전 강독에서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은 찾아서 보세요, 앞으로는. 욕망과 의도의 차이 제가 설명 많이 해놨습니다. 의도를 사용하기 위한 게 다운머리입니다. 의도를 강력하게 사용하기 위한 게 다운머리 기법이에요. 결국은 의도라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다운머리 뭐 부위 찾고 기법대로 그냥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앵무새처럼 외워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안 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식을 가지고 새로운 걸 또 찾고 해봐야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다 얘기한 거죠. 날개뼈 부위에 있는 에너지 다발이고 퇴화된 기관이다.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된다. 책의 내용 읽어볼게요. 다운머리를 사용하면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예, 영화 시나리오 바꾸는 거죠. 단순히 사건을 상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설정해 두는 것이다. 연습해야 됩니다. 다운머리를 단련시키려면 현실을 더 자주 선택해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스스로 선택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죠. 부모님이 하라는 것 말 잘 들었어. 효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 선택이 아니야. 결과도 좋았어. 좋은 대학 갔어. 좋은 직장 갔어요. 좋은 사람 많아서 결혼했어요. 근데 내 선택이 아니야. 나쁜 건 아니었어. 근데 내 선택이 아니야. 그래서 좋은지도 모르겠어. 나중엔 뭐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 원하는 게 없어, 나중엔.
정말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삶을 큰 문제를 못 느끼고 사시는 분들은 잠을 깨울 생각 없습니다, 저는.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사시길 바래요, 때로는. 때로는. 다운머리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고방식이자 존재 방식이다.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걸 그냥 읽고 지나가죠. 자꾸 기법 위주로 가려고 하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사고방식이고 존재 방식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한 거 봤죠? 이 골을 썩히는 머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감각을 사용하는 거고 직관을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흐름을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몇 마디 말로 이해하고 끝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다른 지금까지 살아오던 문제를 내가 반응하는 방식과 너무나 다른데 결국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패러다임이 달라지려면은 계속 들어야 됩니다. 왜? 들어야 자극이 오고 흔들리거든요. 이해를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들어야지 바뀌다, 왜? 다시 돌아가요. 강독 들을 때는 그런 거 같잖아요. 내일 출근하시면 다시 돌아가요. 강독 들으면 그런 거 같잖아요. 바깥에 잠깐 쇼핑하고 오면 돌아와요. 강독 들으면 될 것 같죠? 뉴스 한 번 보고 나면 돌아와요. 그래서 자꾸 꾸준히 실천하고 점검하고 확인을 해보고 검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화두처럼. 계속 읽어볼게요. 언제나 지속적으로 자신의 현실을 선택하고 진전이 있을 때마다 이를 깨닫고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다운머리를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노예로 현실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인으로서 현실을 선택하는 겁니다. 정해진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스스로의 운명을 창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축적으로서의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에 오늘의 나를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하는 것을 욕망하는 게 아니라 의도하겠다. 가지겠노라는 결정을 하겠다는 것. 이게 다운머리를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다라고 심리면은 이야기합니다. 다운머리 연습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14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실을 선택하는 것은 오직 현존의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현존의 상태, 깨어있는 상태, 그게 뭡니까? 현존의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의를 자기 자신에게 옮겨 놓아야 한다. 주의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얽매여 있는지를 자각하는 것이다. 결국은 뭡니까? 내가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는가?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는가를 질문하는 순간 사실은 깨어남의 시작이에요. 왜? 그런 질문 자체를 안 하니까요. 먹고 사는데 바쁜데 뭔 생각을 해? 이러죠. 주의를 자기 자신에게 옮겨놓는다는 건 뭡니까? 어디로 팔려요, 우리가? 하프트 개념에 의하면 외부 스크린, 내부 스크린에 팔리죠. 오만 가지 생각,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들, 부추기는 것들.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충격.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긴급. 당장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두질 않죠? 놀라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약간 잔소리 버전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조를 하는 건. 자, 앞으로 이제 그 심리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강독을 하다가 잔소리를 좀 해요. 예, 심리면 잔소리. 특정인을 향한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운머리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깨어나야 되는 현존의 상태에 들어오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 그게 합당한 위치고 전제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다운머리 뭐 앵무새처럼 해봐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존의 상태로 들어오는 것, 이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외부 스크린과 내부 스크린에서 외부 의도의 중심으로 돌아와라. 내부 의도의 중심에서 외부 의도의 중심으로 옮겨라. 펜듈럼의 꼭두각시에서 현실 조종자의 위치로 옮겨라. 선택권자의 위치. 나는 선택할 수 있다. 아, 그렇지.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었구나. 아니지. 내가 선택할 수 있지. 기분이 확 나빴어. 근데, 아, 가만 있어봐. 지금 내가 감정에 휩싸이고 있네? 아니지. 내가 선택할 수 있지. 기분이 왜 나빠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부당하게 상대방이 나를 끌고 간다. 이런 기분 나빠지거든요. 아니지. 내가 현실을 계속 선택할 수 있지. 이러면 동시에 기분이 가라앉는 겁니다. 원리가 좀 달라요. 심리적인 법칙하고.
지나친 중요성에서 중요성 제로 상태로 가는 겁니다. 긴장 상태에서 이완 상태로 가는 겁니다. 이게 다운머리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관심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깨어나기 연습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15페이지에. 깨어나는 것은 일단은 인식이 돼야 돼요, 인식이. 그 다음에 실천을 할 수 있는 거죠. 인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실천을 하겠어요? 그래서 자꾸 인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또 보고, 또 아는 만큼 실천하고, 또 책을 보고, 영상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황 전체를 관망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차했을 때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나를 격동시키는 감정을 자극하는 확 일으키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앞으로는 이전에 하던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반대로 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건 멈추는 거예요. 갑자기 정반대로 행동 못 해요. 뭐 먼저 해야 돼요? 잠깐 멈추는 거. 일단 멈추는 거. 예, 잠깐이라도 좋아요. 일단이라도 좋아요. 일단 그 멈추는 거. 자꾸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브레이크가 작동을 합니다.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해야 정반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방향을 틀 수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안 드는데 정반대로 하려고 하다가 다쳐요. 맞죠? 방향 옮길 때 속도를 줄이면서 옮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뒤집혀요. 차가, 자전거도 사고 나요. 그 다음,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한다. 어떤 질문입니까? 이 일을 내가 스스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인가 나를 이끌고 있는가? 뭐예요? 자발성이죠?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하냐? 목적의식이 있느냐? 아니면 맹목적이냐? 이 뜻이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 뜻이에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왜 하고 있지? 이걸 알고 하는 거.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하라니까. 안 하면 안 된다니까 하는 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잠들어 있느냐, 깨어 있느냐의 기로가 그거예요. 무엇을 하는가는 두 번째 문제예요. 자기 자신에게 꾸준히 지시해야 한다. 어떤 지시요?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뭔가 답답하거나, 또는 나를 둘러싼 현실 어딘가에 이상한 점이 있을 때 나는 잠에서 깨어날 것이다. 일종의 확언처럼 자기 스스로에게 자꾸 이 말을 해줘야 돼요. 왜? 이런 말이 자꾸 내 안에 좀 심겨져 있어야 무의식에 심어놔야 의식적으로 떠오를 수가 있고 의식적으로 자꾸 떠오를 수 있을 때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자체를 아예 살면서 없으니까 잠에서 깨어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꾸준함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실천을 안 하는 게 문제고 실천을 하면 꾸준히 지속을 안 하는 게 문제지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타프티 이제 타프티 2로 온 이상 타프티는 너무나 명쾌합니다. 핵심이. 어려울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하면은 꾸준히 지속하느냐 하다 마느냐 이 뜻이에요. 부디 여러분 이 겨울학기 오리엔테이션 영상 보시고 여기까지 오셔서 타프티 이 첫 영상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뭐 강요 안 해요. 네, 강요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지나치게 으쌰으쌰 할 필요도 없고 쉬엄쉬엄 천천히 할 수 있고 하면 되고 하고 싶고 하면 되는 만큼 천천히 그냥 여러분들의 일상과 함께 오시면 됩니다. 네,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영상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강독 영상을 다시 하는데 역시 다시 강독을 하니까 제가 또 살아나네요. 여러분들도 함께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책은 두껍지만 금방 읽어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타프티체죠. 일종의 타프티체. 이 달팽이들아 이러면서 타프티체인데 예, 기죽지 마시고 타프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친구. 예. 여러분들이 주인공인데 이 타프티라는 이 뉘앙스에 또 기가 죽어가지고 뭐 나를 떠받들여라 그러니까 아이고 타프티님 모시겠습니다.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배우면 안 돼요. 그래서 타프티의 핵심 사상을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이 여사제 타프티 진짜로 있어 없어 뭐 이런
그런 거 찾아다니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 카프티 친구도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더 매운 버전으로 만들어 드려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자꾸 이렇게 쫓아다니면은 영원한 달팽이가 된다. 그러니까 이 의도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네. 트랜서핑 타프티 1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 예,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심리맨 TV 신관 채널은 제가 좀 확산을 시키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좀 일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필요한 분들 상담도 연결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좀 확산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분들이 들어오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 어려울 거 없어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뭐 다른 사람한테 뭐 이거 꼭 들어봐 뭐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뭐 다른 사람이 궁금하면 알려줄 수 있죠. 그거 뭐야? 그러면 심리맨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다음 시간에 계속 타프티 2 강도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죠.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